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망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일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통 하반기가 지나야 전망치를 수정하던 예년에 비해 이례적인 경우로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은행이 인정한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내수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한국은행은 판단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 1.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결시킨 겁니다. 지난해 11월 30일 1.5%에서 1.75%로 인상시켰죠. 그리고 올해 2019년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은 지난 2019년 1월 24일, 2월 28일에 걸쳐서 이달 4월 18일 역시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5번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5월 31일, 7월 18일, 8월 30일, 10월 17일, 11월 29일 이렇게 5번의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면 어떨까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겠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그 향방에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앞으로 5번의 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영향에 따라 아마 하반기에 1회 정도 인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국내 경제는 소비 증가에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라든가 그리고 건설회사들이 건설 투자가 지금 부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증가도 지금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그런 성장률을 보이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전망 경로를 화해하여 당분간 1%대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7%에서 1.4%로 낮춘 바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환경 여건으로는 지금 주요 국가의 교역 여건, 그리고 주요 국가의 경기와 통화정책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신흥시장국들의 금융과 경제 상황 여건, 그리고 각 나라들의 가계부채의 증가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2월 말 통화정책 방향 의결 때 지적한 사안과 비교해서는 주요국의 경기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가 추가된 것이죠. 자, 4월 18일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 전문을 보게 되면요,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약 신흥시장국의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일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의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고 장기시장 금리와 주가는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가 전망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후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가계대출은 지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지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는 지금 지난 11월 둘째 주부터 현재까지 23주째 연속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한국은행 올해 경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2018년 7월에 2019년도에는 2.8%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했다가 2018년 10월에는 2.7%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월에는 2.6%를 예상했는데 지난 4월 18일입니다. 앞으로 2019년 경제 성장률은 2.5%가 될 거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지금 0.3포인트가 떨어졌죠? 지난 2018년 7월에는 2.8%를 예상했는데 자, 지금 현재 0.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를 보게 되면 2018년 7월에 24만 명, 10월에 16만 명, 지난 1월에 14만 명, 역시 4월에도 14만 명이 되겠고요. 물가 상승률은 사실은 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좀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야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8년 7월에 1.9%, 10월에 1.7%, 올해 들어 1월에 1.4%가 됐고요. 4월에는 지금 1.1%입니다. 그러니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지금 미국에서는 2.5%로 인상시켰고요. 우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날 인상시켰는데 자,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고용률은 2018년 7월에 61.1%, 2018년 10월에 60.7%, 2019년 1월에 60.7%, 2019년 4월에도 역시 60.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인데요. 2018년 7월에는 640억 달러, 10월에는 620억 달러, 1월에 690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지금 2019년 4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65달러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 기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죠. 종전에 2.6%를 예상했는데 수정치는 2.5%,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가 2.5%에서 2.4%로 수정을 했고요. 무디스는 2.3%에서 2.1%로 수정했고 하향 조정했고요. 노무라는 2.5%에서 2.4%,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에서 2.5%로 수정치를 내놨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6에서 2.6,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은 2.5%에서 수정치도 2.5%, LG경제연구원은 2.5% 역시 수정치도 2.5%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들어서 국내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지요. 정부가 추경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 분쟁 등 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정작 미국은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 3월 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나 감소해 특유의 경기 사이클 하강 국면에 진입한 만큼 다른 수출 품목의 경쟁률을 끌어올려야만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들의 아집과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큰 위기로 시달릴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좋은 관계는 신뢰와 관심 그리고 배려에 의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